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요, 카복실산 유도체들 이거를 살짝 살펴볼 겁니다. 이 네 번째 챕터의 구성은 별거 없어요. 그냥 카복실산 유도체가 뭐뭐 있나 정도만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세틸 클로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뭐 Cl뿐만 아니라 여기에 Br이나 아이오딘이 붙어 있는 것들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실 할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실 할라이드. 여기서는 이제 아세틸기가 붙어 있을 경우에 Cl이 붙어 있으니까 아세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뿐인데, 어쨌든 시험에서도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 여기에 알킬기가 붙어 있고 CO 더블 본드가 있고 그 옆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이제 통칭하는 게 바로 아실 할라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실 할라이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던 구조죠. 요거는 이제 산무수물 형태라고 해서 요거는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아세틸기가 있으니까 아세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어쨌든 산무수물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구조들이 뭐 이 대표적인 카복실산 유도체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사이오 에스터 구조가 나오네요. 이게 사이오 에스터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산소 대신에 황이 들어가 있는, 여기는 산소고요. CO 이중결합 옆에 황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걸 보고 사이오 에스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터 구조가 여기 또 나오고요. 이게 에스터. 자,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아마이드 작용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카복실산 유도체들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여기서 왜 이것만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냐 하면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친핵성 아실치환에서 뭐 이런 화합물들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런 화합물들이 일으키는 반응, 이런 게 한꺼번에 다 합쳐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카복실산 유도체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끝내버릴 거고요.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 카복실산 유도체들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반응이,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뉴클레오플레이크 아셀릭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핵성,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 거의 이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대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아실할라이드가 나옵니다. 아실할라이드. 일단 아실할라이드는 만드는 방법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실할라이드의 제법, 요거부터 보시게 되면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애시드 같은 걸 이용하시면 돼요. RCO, OH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SOCl2 이런 시약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SOCl2를 애시드에다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여기에 SOCl 이렇게 붙게 되고요, 여기로는 O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공명해서 이 산소 쪽으로 음전화가 걸렸을 때 여기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황원자를 치게 되고요, Cl2 중에서 Cl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H는 디프로토네이션. 그럼 요 구조가 되는데, 이때 용액에 떨어져 나온 Cl-가 이 중심 탄소로 치고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CL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 O- 그 다음에 옆에는 OSOCl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음전화가 다시 공명으로 전자쌍을 돌려주게 되면, 공명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 있는 Cl도 전자를 잡아당기고 OSOCl도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라서 거기에 시그마 스타에다 전자를 채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 Cl보다도
이 옆에 있는 OSOCl이 더 좋은 이탈기라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때 Cl 대신에 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해서 CO 더블 본드에 Cl이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 이게 아실 클로라이드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것이 뭐 PBr3 이런 걸 사용하셔도 돼요. PBr3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위에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O에 PBr2 이렇게 붙게 돼요. 그때 용액에 있는 Br-가 역시 또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Br도 붙어 있고 O-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OPBr2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Br보다 OPBr2가 더 좋은 이탈기라서요. 왜 더 좋은 이탈기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RCO 여기에 BR 이렇게 붙어 있는 뭐 비슷비슷하게 이거는 아실 브로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류들로 주로 아실할라이드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왜 같은 탄소에 붙어 있는 Cl보다도 여기에 OSOCl 이게 더 좋은 이탈기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탈기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공유한 이 시그마 전자쌍을 강하게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는 작용기들을 보통 이탈기라고 부르죠. 자, 이때 이 Cl이 좋은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Cl의 전기 음성도 하고요. 전기 음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자 친화도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좋은 이탈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전기 음성도도 중요하지만 전자 친화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자쌍을 빼앗아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음이온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 또는 음이온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안정해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Cl-보다도 이 산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싹 가지고 떨어져 나갔을 때 일반적으로 이 산소 원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음전하를 Cl보다 더 안정화시키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산소는 음전하를 가졌을 때 이런 식으로 공명으로 여기에 산소 쪽으로 2분의 1 마이너스로 전하가 분리가 이렇게 분산이 돼 버리고요. 거기다가 유도 효과로 이 옆에 있는 Cl이 전자를 또 잡아당겨주는 효과까지 더불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Cl-보다도 요 OSOCl이라고 하는 구조가 더 좋은 이탈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R보다도 어떻게 OPBr2 이런 애가 더 좋은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BR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할로젠이기 때문에 전자를 땡기는 효과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 공명도 못할 텐데 그냥 얼마나 인이 뭐 특별히 뭐 더 유도 효과가 강하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원자는 어쨌든 3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다 보니까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지금 이 3주기 원소인 인의 그 d 오비탈 궤도 쪽으로 옥텟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공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전자쌍을 잡아당겨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요 시그마 전자에 대한 편극이 또 강해지는 거고요. 또 음전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인 원자하고 공명 스타일로 옥텟을 넘치게 만드는 그 공명 스타일로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또 좋은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아실할라이드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그럼 아실할라이드가 일으키는 반응이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응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이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대표적인 반응들은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에요. 여기에 카복실산 유도체의 기본 구조가 여기에 뭔가 A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죠. 여기에 할로젠이 붙어 있으면 아실할라이드, 여기에 O,
COR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무수물, 여기에 SR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이오에스터, 여기다가 OR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거는 에스터,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질소를 붙여 놓으면은 아마이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 구조에다가 친액체를 넣어줘요. 친액체를 넣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친액체는 여기에 있는 파이스타 오비탈을 때리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게 돼요. 자, 이때 여기에 O-가 생성됐을 때 옆에는 A라는 게 기존에 있던 원자가 붙어 있고요. 새로 들어온 친액체가 붙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카본일기하고의 차이점은 카본일기는 이렇게 첨가가 되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요 자리에 뭐 H가 붙든가 어떻게 뭐 다른 식으로 되든가 그렇게 하는 거가 대부분인데, 여기선 이 A라고 하는 치환기가 이 탄소로부터 전자를 당기고 있는 치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쌍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이때 A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CO 더블 본드는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나중에 들어온 친액체가 이런 식으로 친액체가 먼저 첨가가 됐다가 산소가 다시 돌려주면서 A가 기존에 있던 A가 떨어져 나와 버리는, 이렇게 A- 형태로 떨어져 나와 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들을 전부 이제 친액성 아실치환. 그러니까 친액성 아실치환은 친액체가 먼저 치고 들어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져 나가는 그냥 그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반응들을 이제 대표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요, 출발 물질이 아실클로라이드예요. 아실클로라이드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일단은 친액성 아실치환에서 반응성이 제일 좋은 순서들을 좀 보시면요, 아까 제가 그 앞단원에서 소개해 드렸었던 그 5가지 치환기들이 다 그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물이 또 두 번째로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이렇게 해서 사이오에스터하고 에스터 거의 유사하니까 에스터로 놔둘게요. 에스터, 그 다음에 또 아마이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구조들 중에서 친액성 아실치환의 반응성이 가장 좋은 것은 여기 그 다음일 것이다. 이 다음에는 뭐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부등호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얘가 반응성이 가장 좋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뻔한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액체가 여기를 쑥 치고 들어가면 산소에 음전화가 걸리죠. 그때 할로젠들이 제일 좋은 이탈이라서 전자쌍을 딱 주고 딱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편하고, 할로젠이 전자를 공명을 거의 안 해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친액체가 들어오기도 편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탈기도 제일 좋은 이탈기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지만 이 산소는 옆에 알킬기하고 공명을 못하지만 이 산소는 옆에 공명을 해서 음전화가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음전화가 이쪽으로 친액체가 슉 들어왔을 때 음전화가 생겼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기 매우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하고 질소하고 둘을 비교한다면은 당연히 산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질소보다는 산소가 더 빨리빨리 잘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치환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반응성 순서가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반응성이 좋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변환이 되고 이걸로도 다 변환이 돼요. 그리고 얘도 그 다음 물질 요걸로 변환이 되고 자기보다 반응성이 낮은 것들하고는 얼마든지 쉽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단 더 반응성이 낮은 것이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변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는 잘 안 변한다, 그런 얘기죠. 가역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장 반응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요 아실알라이드,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보시면요, 뻔합니다. 맨 처음에 물을 집어넣으면요, 물이 여기를 쑥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O가 산소 쪽으로 전자쌍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CL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H2O에서 H 플러스 하나가 디프로토네이션 되면서 결국 OH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냥 물만 부어주면 바로 돼요. 이거는 반응이 아주 빨리빨리 잘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ACO- 이런 걸 넣어줘요. 그럼 ACO- 여기를 치고 들어가요. 이 자리를 치고 들어가면은 전자쌍을 슉 가져갔다가 내려오면서 OAC, 요거는 아세트산의 짝연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L, HCl의 짝연기죠. 아세트산의 짝연기보단 CL-가 더 좋은 이탈기라서 CL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남죠. 그러면 여기가 C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무수물이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물 집어넣은 것처럼 알코올을 또 집어넣어요. 알코올 집어넣으면 알코올이 역시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산소가 전자쌍 가져왔다 내려오면서 CL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OR 남는 거예요. H는 디프로토네이션. 그래서 에스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마이드 어렵지 않습니다. NH3를 여기로 집어넣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로 쑥 집어넣어주면 가져갔다가 내려오면서 CL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마이드. 뭐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조에다가 H-로 써놨는데 H-라고 해봐야 뭐 NaBH4라든지 아니면은 LiAlH4 LiAlH4 이런 시약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H-죠. H- 열을 쏙 치고 들어가면 한 번 치고 들어가서 CL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다시 알데하이드죠. 그러면 NaBH4나 LiLH4나 둘 다 중간에 과정이 이런 알데하이드 구조를 거쳐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친액체가 첨가되죠. 그래서 이걸 거쳐서 여기 그려놨네요.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까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니아드 레이전트도 마찬가지죠. R-가 첫 번째로 쑥 치고 들어가면 산소가 음전을 가졌다가 내려오면서 CL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은 R, CO, R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당량이라고 써놨으니까 다시 여기로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쑥 가져가서 이렇게 3차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냥 다 비슷비슷한 반응들이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반응성이 좋은 이 아실알라이드는 어떤 친액체를 쓰건 전부 친액성 아실치환이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 그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두 번째 산무수물이죠. 산무수물의 경우도 가운데 껴있는 이 산소가 양쪽으로 전자쌍을 공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힘의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공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에스터하고 돌을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에스터는 한쪽의 CO 덜본드로만 얘가 공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명에 대한 기여도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얘가 공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왼쪽으로 공명을 하기도 그렇고 오른쪽으로 공명을 하기도 그렇고 양쪽 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공명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쪽 탄소에 전자쌍을 채워주는 효과가 얘보다 에스터보다 떨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탄소건 어쨌든 반응성이 조금은 이 에스터일 때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전자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친액체가 물을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슉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음전화가 생겨서 내려오면서 이게 이 전체가 이탈기로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알코올을 집어넣어줘요. 알코올을 집어넣어주면 물이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OR이 여기로 쑥 들어갔다가 음전화가 생겼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져요. OR보단 이게 더 좋은 이탈기니까. 그래서 에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민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아민이 슉 들어가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이드가 돼요. H- 집어넣어주면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떨어지고요. 그러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거기에 H-가 또 한 번 또 들어가죠. 친액성 첨가. 그럼 여기에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친액성 아실치환의 그 아실알라이드에서 이렇게 했던 반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반응의 개수는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응성이 그만큼 조금 약해진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HX 같은 뭐 이런 걸 한번 넣어봅시다. HX가 아니라 NaX, 뭐 NaBr 이런 걸 한번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Br-도 친액체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O-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Br이 붙어 있고요. 그 옆에는 O, CO, R 이런 게 붙어 있죠. 자, 이때
요 이탈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탈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R 이탈기하고 둘 중에 요게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아세트산의 작용기, 요 BR이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HBR의 작용기죠. 일반적으로 짝염기가 더 좋은 이탈기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짝산의 산성도하고 연관이 있죠.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좋은 이탈기입니다. 따라서 HBR이 월등하게 좋은 이탈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안 떨어지고요. BR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원상복구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실알라이드, 자신보다 더 반응성이 더 좋은 작용기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 더 예상이 가능하죠. 산무수물보다도 더 반응성이 떨어지는 게 에스터나 아마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터나 아마이드는 반응의 종류가 이거보다 더 적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에스터하고 아마이드를 한 페이지에 같이 섞어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스터에다가 그냥 물만 집어넣어서는 반응이 잘 안 가니까 산촉매나 염기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H를 먼저 붙여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딱 생겼을 때 H2O가 중심탄소로 치고 들어와서요. 이렇게 전자쌍을 가져갔다가 다시 전자쌍을 돌려주면서 OR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OR이. 그럼 이렇게 해서 애시드가 된다. 근데 결국엔 이거는 가수분해죠. 에스터의 가수분해는 아마 피트 준비하신 분들도 다 배우셔서 아실 거고요. MD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 에스터 가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 에스터 가수분해, 염기성 조건에서 에스터 가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애시드하고 알코올이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건 다 배운 거예요. 앞에서 알코올 제법에서 LiAlH4 같은 환원제를 이용해서 H 하나 딱 집어넣어주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OR 떨어지는 거. 이게 친핵성 아실 치환. 두 번째 H-가 알데하이드로 또 한 번 친핵성 첨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1차 알코올이. 자, 근데 이때 여기 처음 보는 시약이 하나 나오네요. 디바흐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DIBAL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H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이발 H라고 합니다. 다이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이발은 뭐냐면은 다이 아이소뷰틸 이렇게 요거의 약자고요. 다이 아이소뷰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요거의 약자예요. 다이아이소뷰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뭐냐면은 알루미늄이 중심에 있고요. 수소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아이소뷰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다이발 H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보레인하고 거의 유사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보레인보다 약간 반응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붕소보단 알루미늄이 전기음성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H-가 떨어져 나오는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자, 아무튼 다이발 H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이발 H는 환원제죠.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레인하고 비슷한 종류의 환원제를 보시면 돼요. 이 다이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요. 에스터 이런 데에다가 다이발을 쓰게 되면은 알데하이드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RCOOR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다가 다이발 H 이걸 써주면은 여기로 알루미늄이 아까도 보셨듯이 알루미늄은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알킬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배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AL 해놓고요. 여기로 H가 하나 있고 알킬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여기는 양전하를 띠게 돼요. 자, 그러면 CO 더블 본드는 양전하를 띠게 됐으니까 더 강하게 산소 쪽으로 편극이 돼 버릴 거고요. 알루미늄에서는 음전하를 띠게 됐으니까 H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기 쉽죠. 그래서 H가 여기서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슉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O, AL, 그 다음에 여기는 알킬기 두 개가 붙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옆자리에 OR 킬기가 붙어 있게 되죠. 자, 이때 이 산소가 가진 전자쌍을 돌려주면은 이게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CO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H만 남게 되죠. 여기에는 뭐 알루미늄 붙어 있겠지만 사실상 알루미늄하고 산소의 결합은 거의 이온 결합성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는 물만 딱 부어줘도 워컵만 해줘도 여기가 잘려나가고 그냥 알루미늄이 전자 뺏겨버리는 거예요. 물이 대신 여기로 들어가고 전자쌍을 산소가 가져가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데하이드에서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이 수소가 이렇게 요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수소가 못 들어가는데 이거 대신에 위에 있는 AlH4 같은 H-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쓰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알데하이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처럼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에스터를 딱 한 번만 환원시켜서 알데하이드에서 멈추게 하고자 할 때 그때 좀 쓰는 대표적인 시약이 바로 요 다이발이라고 하는 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에스터 반응 세 가지 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고요. 다이발 H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또 등장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요건 앞에서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마이드죠. 아마이드에다가 가수분해하는 거예요. 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 염기성 조건의 가수분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요, 거기서 가수분해하는 거 다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해도 애시드가 되고 염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해도 애시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이건 뭐 이쪽 사술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똑같이 아마이드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LiAlH4 환원제죠. 그러면 여기서 H-가 이렇게 아마이드에 치고 들어가세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민기가 떨어져 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보시면은 아민기만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알킬기까지 다 떨어져 나오고요. 결국엔 산소가 없어졌죠. 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있는 모든 반응이 다 친핵성 아실치환인데 요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는지 한번 살펴 드릴게요. 아마이드에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은 OR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NH, 여기도 뭐 알킬기 다른 거 하나 붙여 놓을게요. 자, 거기다가 Li, Al, H4 이걸 쓰게 되면요, H-가 제일 먼저 이로 친핵성 첨가. 그럼 이렇게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갈 거고요. 여기엔 O-, 이 자리에 H 같이 붙어 있고요. 옆에 NH, R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산소에도 전자쌍이 있고 여기 질소에도 전자쌍이 있어요. 이때 이 알루미늄에 뭐 Li 플러스 뭐 이런 게 전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산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 결합, 산소하고 탄소의 시그마 결합하고 탄소하고 질소의 시그마 결합 중에서는 그래도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세기 때문에 편극은 이 산소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소가 전자쌍을 줘서 이걸 밀어내버려요. 이렇게. 여기서는 질소가 있다는 게 이게 관건이죠. 다른 거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미늄 상태가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여기 플러스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는 수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 소스가 다시 한번 이미늄을 환원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R, 여기에 NHR 이게 남게 되고요. 여기는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 아민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반응에서는 모조리 다 산소가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산소가 아니라 질소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붙어 있던 질소가 떨어지질 않고 오히려 CO 더블 번드에 있던 산소가 오히려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결국엔 여기 맨 끝에처럼 아민 작용기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친핵성 아실치환이고요. 여기서만 환원법으로 요 CO 이중결합이 수소들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이런 식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A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친액체를 넣었을 때 결국에는 친액체가 치고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O-에 A가 붙어 있고 친액체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산소가 전자쌍을 주면서 A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치환이 되는 거예요. CO는 유지가 되고 친액체가 대신 들어와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반응만 좀 다르게 이 산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래가지고 수소로 변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반응이다. 여기까지가 에스터하고 아마이드들을 또 역시 친액성 아실치환으로 어떻게 다른 작용기들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